기말고사 출제를 끝내고 책 한 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책은 메모도 없고 밑줄도 없고 그리고 포스트잇도 없습니다. 다만 책장이 발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색이 변한 걸로 아마도 오래전에 구입하고 읽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고 자라고 사람은 칭찬의 힘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원에서 데일 카네기의 칭찬의 힘에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산 세계꽃 식물원을 찾아오는 길, 모내기를 막 마친 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서울에 살던 사촌이 저런 모를 가리키며 쌀나무라고 말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작은 모들은 농부의 정성과 관심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식물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칭찬의 힘이라는 책 제목을 보며 오래전 강의에서 활용했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똑같은 비커 2개에 같은 밥알을 넣고 한쪽에는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건네고 다른 쪽에는 미워 보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실험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적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영상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말에는 정말 힘이 있을까? 그때 사람을 향한 말과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칭찬의 힘에 공감하게도 되었다. 인간관계 분야의 거장 데일 카네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본성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다. 그리고 그 갈망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진심 어린 칭찬임을 강조한다. 카네기의 인생을 바꾼 것도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10살 무렵 어머니를 잃은 그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카네기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악동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나쁜 애가 아니고 아직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영리한 소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 아이는 언젠가 훌륭한 일을 해낼 거예요. 그 말은 어린 카네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강연가 데일 카네기를 표현한 것은 바로 새어머니가 건네준 한 줄기 햇살 같은 칭찬이었다. 그렇다면 칭찬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인정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는 인간이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의 힘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가능성을 발견해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비난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칭찬은 스스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내면의 동기를 깨운다.
그래서 결국 칭찬은 사람 안에 숨겨진 잠재력에 물과 햇살을 주는 일인 것이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말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말이다 라고. 이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칭찬의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식물원 진로에서 만난 어린 모종들처럼 바로 아이들이 아닐까를 생각한다. 데일 카네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분은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라고 말한다. 그 말들은 별빛처럼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반짝이며 삶의 양식이 되어준다. 나 역시 돌아보면 아쉬움이 참 많다. 아이가 어릴 때 조금 더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조금 더 많이 칭찬했더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해줄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그래서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도밖에 없는 듯하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기에 아쉬움은 더욱 크게 남는 것 같다. 칭찬이 사람을 바꾼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칭찬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넌 참 배려심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어 한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꽃봉오리를 발견해주는 존재일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비난의 무력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나름의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난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방어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반면 기대와 격려는 오래 기억된다. 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정말 잘했구나. 이런 말들은 짧은 한마디일 뿐이지만 때로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응원하는 말이다. 저자는 행동은 말보다 설득력 있는 웅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소는 말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를 좋아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라고 권한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보라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기도 한다. 행복은 외부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도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카네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개강 첫날이면 학생들에게 A4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이름과 사는 곳 그리고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그리게 하고 짤막하게 돌아가며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쓴 내용들을 차에 두고 짜투리 시간에 자주 들여다본다. 다음 주 강의실에 가면
학생들의 얼굴에서 이름과 상징이 기억되어 떠오른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때로는 상징을 이야기하며 질문을 건넨다. 학생들은 놀랍다며 교수님은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이 아닌 관심이다. 꽃도 사람도 관심을 먹고 자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물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꽃에게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사람에게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가듯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역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참 예쁘다 라고 말해주듯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햇살이 되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꽃은 햇빛으로 피어나고 칭찬은 사람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